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원의 방정식 진도 나갈 건데, 뭐 그냥 간단하게 다시 이것도 사실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우리는 일단 기억하기로는 해석기하 쪽으로 고등학교부터는 시작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알던 원이라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중학교 때는 3학년 2학기 때 뭐 원과 직선, 원주가 관련해서 논증기하 혹은 그냥 도형 자체만을 좀 해석했다면, 지금은 원이라는 것을 방정식으로 해석기하 쪽으로 뭘 쓰고 싶다? 식을 쓰고 싶다가 제일 중요한 주제가 될 거야. 자, 그러면 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 자,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냐? 사실 의미 자체는 똑같으니까, 자, 너무 의미에 집착하지 마시고, 자, 여기에서 원이라는 건 이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한 정점을 기준으로 같은 거리에 점들을 이용해서 나타낸 도형이라고 뭐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에선 제일 중요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어. 그게 뭐였어? 중심과 반지름이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자, 그러면 원의 중심 자체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여기에서 정점일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 정점 자체를 이제부터 중심이라고 얘기해 주면 될 것이고, 자, 같은 거리라는 건 무슨 의미일 수밖에 없어? 원의 반지름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봐봐. 이 정의 자체가 사실은 우리 워크북에서 넘어오기 직전에 자취의 방정식을 얘기한 거랑 거의 그냥 똑같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 원의 중심을 한번 A, B라고 잡아볼게. 자, 그때 이 중심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의 집합 자체를,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어? 너네들은 그냥 X, Y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나? 이제부터는? 그지? 왜? 그냥 하나하나 해가지고 일반화시키긴 좀 빡세니까, 그러니까 그 같은 거리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의 집합 자체를 X, Y라고 잡고, 그지? 이렇게 잡기 시작한 후로부터는 이제 우린 뭘 쓸 수 있어?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이용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에 일반화된 식 자체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자, 그럼 여기의 길이를 우린 당연히 반지름이라 잡을 수 있지. 자, 이제부터 원의 방정식을 작성하는 방법을 얘기해 줄 거야. 자,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R인 상황에서 일단은 첫 번째는 뭐부터 시작하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부터 시작을 해. 자, 그래서 기준을 얘에서 얘 뺀 걸로 가볼게. 자, X 빼기 A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빼기 B의 완전 제곱을 뭐하자? 루트 씌운 게 뭐일 수밖에 없어? 반지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 괜찮나? 한 정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것까지 괜찮을 거고, 자,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는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아. 자, 어떻게 쓰냐? 어떻게 쓰고 싶어? 당연히 양변을 제곱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는 엄청 많이 쓰기 시작할 거야. 이게 뭐라고? 원의 방정식에서 중심 자체를 A, B라고 얘기하고 반지름이 뭐 그냥 반지름이 R일 때 이렇게 작성하면 돼. 자, 그럼 쌤은 중심을 그냥 점 O라고 많이 잡고 시작할 거니까 그냥 점 O는 A, B고 그 다음 원의 반지름은 R이겠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원의 중심이 1,2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의 방정식 이런 거 어떻게 작성해? 1,2 지나니까 1 넣었을 때 0 되는 거, 그 다음 2 넣었을 때 0 되는 거 각각 x랑 y에다가 이렇게 대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때려주기만 하면 끝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또 하나만 더. 0,0 지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5일 때, 자, 이런 상황 뭐야? x에다 0 넣었을 때 0 되는 거 이거야. y도 똑같이 요거야. 그러면 25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거지. 여기에서 하나만 추가적으로, 반지름은 당연히 길이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왜? 반지름이 0인 순간은 그냥 하나의 점으로밖에 못 가는 상황이고 0보다 작은 거는 당연히 얘기할 수 없겠다 이거야. 그치? 우리가 허수를 배우긴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자체는 무조건 양수에서 정의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자, 이 상황에서 반지름의 제곱 자체는 항상 어때야 된다? 항상 0보다 커야 한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 자체를 미리 얘기해 주자면, 원의
중심과 반지름이 너무 적나라하게 들어가 있지. 약간 기억하기로는 도형의 방정식을 작성할 때 뭐랑 뭐가 나뉘어 있었어? 표준형과 일반형이 나뉘어져 있었다는 거 항상 기억해줘야 돼. 그러면 이건 당연히 그간의 논리대로라면 이건 표준형, 일반형 중에서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어? 당연히 표준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지. 오케이? 이해됐어? 왜? 표준형 자체는 이 식의 특징 자체가 너무 적나라하게 들어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유형 3번까지 풀고 난 다음에 일반형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또 다시 할 거거든. 일반형은 사실 뭐냐면 그냥 전개한 거야. 전개해가지고 그냥 완전적으로 빨리 만들 수 있냐 없냐만 해주면 일반형 끝이니까. 자, 그렇게 해주면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한 첫 번째 기본 개념 자체는 이게 끝이야. 이게 끝이고 그냥 뭐만 잘해주면 돼. 보니까 식만 잘 작성해주면은 별 문제 없이 끝나요. 여기는 진짜로. 그래서 반지름까지의 거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용해서 문제 많이 풀 거니까 식 작성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유형 1번부터 3번까지 풀고 나서 쌤이랑 다시 쭉 이제 같이 풀어볼 거야. 자, 일단 풀고 나서 쌤이랑 쭉 풀어보자. 자, 우리 이제 유형 1번부터 쭉 문제 풀어볼 건데 128번, 129번 그냥 원의 방정식 잘 쭉쭉 작성해 주면서 문제 풀어주면은 되게 쉽게 풀릴 거야. 여기는 약간 문제가 뭐냐면 그냥 귀찮아, 되게 귀찮아. 식 작성하기가 먼저는 되게 귀찮을 거고 그리고 관계 파악이 먼저 너무 우선이라서 그 관계 파악을 한 뒤에는 그냥 생각 없이 쭉쭉쭉 써다니러 가면은 쉽게 풀릴 거야. 자, 128번 같이 봐보자.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겠더라. 자,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알 수 있는 거 원의 방정식 일반형 어떻게 쓴다?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0 되는 거 완전 제곱 이렇게 해주고 플러스 y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되는 거 이렇게 해주는 게 뭐가 될 수밖에 없다? 반지름의 제곱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일단 보이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단 완성을 했어. 근데 이게 몇 컴마 몇 지난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자, 그래서 대입해줘가지고 반지름의 제곱 구해주면 끝이야. 이렇게 해도 돼. 자, 그래서 실제로 한번 대입을 해볼게. 그러면 1의 제곱과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면 아래 제곱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4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2가 아래 제곱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보일 거야. 자,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게 마이너스 2가 아니구나. 자, 그러면 다시 지금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3의 제곱, 즉 반지름의 제곱은 10이 될 수밖에 없겠다. 그지?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뭐만 해주면 돼? 반지름 제곱의 자리를 뭘로만 해주면 자, 10으로만 바꿔주면 이제 문제는 끝이 날 수밖에 없겠다 이거지. 이거 이해됐나? 자, 지금 맨 처음에 사실 첫 번째는 대입이거든? 대입해서 풀어도 돼. 하지만 잘 봐봐. 두 번째. 일단 여기까지 작성할 수 있잖아. 어차피 우린 뭐가 궁금해? 반지름 궁금해. 자, 그런데 원으로부터 그 원 위에 점까지의 뭐만 구하면 돼? 거리만 구하면 그게 뭐야? 반지름이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반지름의 제곱을 미리 하고 시작할게. 어차피 루트 사라질 거니까.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은 1의 제곱, 3의 제곱, 10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체크가 되겠지?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해줘도 아무 문제 없겠더라 이거야.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반지름 혹은 지름이 나올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저렇게 빨리 해서 빨리 구해주면 돼. 굳이 대입할 필요가 없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 129번 똑같이 가볼게. 자, 이때 원의 중심이 2,4고 그리고 마이너스 1,0 지난다. 그러면 보자마자 반지름의 제곱 자체가 몇이라는 거야? 3대 4대 5, 25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느껴져야 돼. 그러니까 x 빼기 2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빼기 4의 완전 제곱이 반지름의 제곱인 25로 갈 수밖에 없다가 이렇게 이제 정답이 되겠다 이거지. 그래서 원의 방정식 129번, 128번 저렇게 해주면 되게 쉽게 끝날 거야. 자, 그래서 130번 그대로 가볼게. 두 점에 대해서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중심으로 한다. 그럼 일단 중심부터 빠르게 구해주면 6만큼 증가했어. 그러면 6을 4대2로 나누니까 4만큼 더해준 3, 2대1이니까 이번에는 또 3만큼 증가했지. 그럼 2를 더해준 1. 이게 중심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내분하는 점이 이거 중심이고 얘를 지난다. 자, 그러면 반지름 길이 제곱 자체는 뭐야? 3루트 2, 18로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거 보여야 돼. 자, 그래서 뭘 구하자? 원이 0,a를 지나겠더라. 자, 그러니까 0,a도 지난대.
자, 원의 방정식 해가지고 대입해도 상관은 없지. 하지만 우리 뭐 하자? 얘랑 얘도 똑같이 반지름 제곱으로 나와야 되겠더라. 그러니 3의 제곱 플러스 a-1의 제곱이고,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a-1의 완전 제곱 자체가 9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보이지? 근데 이때 a 값은 2개 나오는 거 보이지? 보이는데 뭐만 구하자? 양수 a 값만 구하자.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3으로 가게 만들어주는 a 값은 4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지. 요거 이해됐나? 자, 그래서 130번 자체는 이렇게 원의 방정식 쭉쭉쭉 작성해줘서 반지름 이용해서 문제를 훨씬 빠르게 풀 수 있겠더라. 자, 그 다음 131번 가볼게. 점 2,4를 중심으로 하고 a,1을 지나는 원시가 있고, 근데 얘도 지난다. 그러면 당연히 반지름 똑같으니까 얘랑 거리 똑같겠지. 그러니까 미리 제곱해서 쭉 때려주게 되면 a 빼기 2의 완전 제곱 플러스 9가 그게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7의 완전 제곱일 수밖에 없는 거 보이지? 이렇게 이것만 작성하면 끝인데, 자, 그런데 얘가 중심이고, 이거 두 개를 해버렸네. 미안하다. 두 번째 식, 우변에 있는 식을 잘못 썼어. 우변에 있는 식을 좀 이상하게 썼네. 자, 원의 중심과 당연히 한 점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 두 개 이상하게 해버렸어. 다시. 자, 원과 중심과 한 점까지. 자, 그럼 3의 제곱 9 플러스 a 플러스 4의 완전 제곱 이렇게밖에 올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주면 뭐야? 9 사라지고 구한 게 뭐야? 반지름의 길이, 즉 반지름의 길이가 아니네. A 값이 아니네. 반지름의 길이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A 제곱 사라지고, 그러면 남는 게 뭐일 수밖에 없어? A 값은 마이너스 12A가 12로 올 수밖에 없어서 A 값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마지막에 작성이 될 거거든.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까지 확인했고, 그럼 구하고 싶은 게 뭐야? 반지름의 길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그대로 한번 대입해봐. 반지름의 길이는 자, 18 나올 수밖에 없으니 반지름 제곱이 18이야. 그래서 반지름 자체는 3 루트 2로 올 수밖에 없겠더라 이거지. 자, 그래서 131번 자체는 3 루트 2가 정답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유형 2번, 3번 풀고 일반형에 대해서 정리해본 다음에 쭉쭉 마무리 한번 해볼게. 자, 유형 2번은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네. 자, 그러면 두 개의 점이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당연히 아무렇게나 생각을 해봐. 이렇게 좀 제일 편하게 생각을 해볼게. 두 점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지름이래. 지름의 양끝점이래. 그러면 당연하게도 생각나는 게 뭐야? 당연히 이 중점이 뭐일 수밖에 없겠다? 원의 중심일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이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뭐일 수밖에 없겠다? 반지름일 수밖에 없겠다. 자, 이렇게까지 왔네. 자, 그래서 끝났어. 자, 그럼 먼저 원의 중심부터 구해볼게. 원의 중심은 두 점의 평균, 즉 6,6이 나오게 될 거야. 12랑 12가 각각 더해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지름의 양끝점이라고 했으니 이 점으로부터 아무런 한 점 찍어갖고 거리만 재주면 그게 뭐다? 반지름이 될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쭉쭉 구해줘 볼게 한번.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반지름 자체가 뭐야? 반지름 자체가 여기에서 2랑 4랑 제곱해서 더해주면 2루트 5가 나오게 될 거야. 자, 반지름 자체가 뭐다? 2루트 5다. 자,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 구하면은 끝이야. x 빼기 6 완전 제곱 플러스 y 빼기 6의 완전 제곱이 20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게 끝이다. 이게 정답이 될 거야. 자, 132번 끝났고 133번 똑같은 문제야. 그럼 보자마자 우리는 뭘 구하고 싶어야 돼? 원의 중심 7, 마이너스 1 구하고 싶어야 돼. 그랬을 때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한다. 그럼 반지름 빨리 구해보자. 반지름부터.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럼 3의 제곱과 1의 제곱 루트 10이 반지름이 되겠구나. 이게 캐치됐어야 돼.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서 우리 원의 중심이 A, B인 거 보이지? 그럼 A랑 B는 7이랑 마이너스 1이네. 어차피 구한 게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거든? 그런데 C가 뭐야? C는 반지름의 제곱인 10으로 올 수밖에 없겠다 이거야. 지금 여기서 반지름이 제곱이 10인 거야? 미안해.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만 해주면 돼? 다 더해주게 되면은 1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거지. 그래서 16이 쭉 정답이 되겠다. 자, 134번 쭉쭉 문제 풀어주면 돼. 여기는 134번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이 이걸 또 지난다. 그러면 뭐 빨리 일단 하고 싶은 게 뭐야? 원의 중심부터 빠르게 구해보자. 마이너스 3,1 지날 것이고, 그럼 반지름의 제곱 자체는 뭐야? 4랑 2의 제곱 22. 자, 반지름 길이 제곱이 올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도 똑같이 반지름 제곱으로 와야 되는 거 보여주지? 자, 그러니까 이건 뭐야? 4의 제곱 16 플러스 k-1의 완전 제곱. 우리는 구하는 게 k 값이 뭐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때만 구하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니 이 값이 총 몇으로 가야 돼? 2로 가야 되는 k의 값은 3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거지. 그래서 정답은 3이 될 수밖에 없겠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 135번 계속 똑같네. 자, 일단 원의 중심부터 빠르게 구해줘보자. 1,5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고, 근데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죠. 일단 구해보자. 자, r 길이 자체는 4에서 3을 제곱해주면 3대 4대 5, 25. 즉 반지름 길이는 5라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 자, 그럼 여기에서 기울기가 r인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 기울기가 5짜리인 직선이 원시의 넓이를 2등분한다. 그럼 어디를 지날 수밖에 없어? 자, 원의 넓이를 2등분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각형 넓이랑 거의 유사한데 직사각형 넓이랑 원의 중심 어디를 지나? 1,5를 지날 수밖에 없다 이거야. 플러스 기울기가 5인 상태로, 자, 기울기와 한 점 주어져 있어. 직선의 결정 조건 끝났네. 자, 그럼 그대로 해주게 되면 y는 5x에다가 1 넣으면 5 나오는 상태이니까 그대로 끝내주면 되겠다 이거지. 자, 그렇게 해서 135번까지 끝이 났고, 이제 유형 3번 보고 이제 일반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자, 일단은 유형 3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쭉 해줄 텐데, 중심이 어느 축 위에 있다라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는 굳이 유형 정리를 할 필요가 뭐 없는 내용이긴 하네. 자, 왜?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라는 거는 무슨 좌표는 적어도 0이다? y의 좌표는 0이겠구나. 그럼 반대로 y축 위에 중심이 있다. 그러면 적어도 x의 좌표가 0이겠구나. 그러면 원의 중심의 하나의 좌표를 이미 주어진 상태로 문제를 시작할 수밖에 없겠고, 자, 그래서 중심이 x축 위에 있어. 그러면 a, 0이라고 문제를 자꾸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a값 구해서 끝나면 되는데, 근데 여기 세 점을 중심이 a, 0이고 두 점을 지난다. 그럼 이 점으로부터, 자,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동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 풀어주게 되면 a 플러스 3의 완전 제곱과 플러스 16이라는 게 a-2의 완전 제곱 플러스 1로 올 수밖에 없겠고, 이거 풀어주게 되면 어차피 2창은 날라가서 a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 지금 쌤이 써놓은 게 이것들이 뭐야?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그대로 대입 해줘가지고 굳이 원의 방정식을 쭉 엄밀하게 쓸 필요는 없어,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2, 4의 제곱, 16의 1, 17이 이제 반지름 제곱이니 반지름은 루트 17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될 거야. 자, 136번은 이렇게 반지름 길이 구해줄 수 있겠고, 137번은 일단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으니 뭐 똑같네. 얘도 0,a로 잡고 나서 y축 위라고 하니까 x의 좌표가 0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똑같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 쭉 풀어주면 되는데, 자, 반지름 길이의 제곱 쭉 써줄게. 자, a부터 가자. a 빼기 6의 완전 제곱 플러스 1이 a 플러스 3의 완전 제곱 플러스 16. 자, 이거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12, 6a니까 18a가 12로 가게 될 거야. 정리 잘 해봐봐. 그래서 18a가 12로 가겠고, a의 값은 3분의 2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지금 문제에서 구한 게 뭐야? 원의 중심의 좌표 0,3분의 2로 이렇게 끝나게 되겠다. 자, 137번 이렇게 끝났고, 138번 한번 보자.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 y는 x-2 위에 있더래. 자, 그러면 우리는 평소 같았으면은 x축, y축 위에 있었어야 됐거든. 자, 그런데 이 직선 위에 있대. 아무 문제 없이 쭉쭉 문제 풀어주면 돼. 어떻게 하냐? 그냥 한 점의 좌표를 a라고 잡는 순간 a 빼기 2라고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중심의 두 개의 좌표가 모조리 a로서 표현이 가능하고, 그러면 반지름끼리 똑같다 이용해서 a에 대한 방정식 풀어주면 끝나겠지. 자, 그러니까 얘랑 얘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자. 그럼 뭐 하면 되겠네. 뭐 반지름 제곱은, 자, a제곱과 a-2의 완전 제곱이랑 똑같고, 그게 두 번째 점 a 플러스 4와 a
제곱이랑 똑같네. 자, 이렇게 되네. 그럼 A제곱 날라가고,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8, 아니, 마이너스 4 플러스 8, 12A가 12A로 오는 게 보이네. 아, 마이너스 12로 가네. 그럼 A의 값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겠다. 이거야. 그치? 자,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라는 게 확인이 됐고, 반지름의 길이 자체는 요렇게 한 게 편해 보이지? 반지름은 루트 10이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다. 원점 나오니까 그냥 제곱해서 더해주는 게 빨라 보인다. 자, 139번 마지막 문제인데, 원의 중심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겠다.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라는 게 키포인트일 것 같아. 자, 그러면 기울기 3분의 3, 즉 기울기가 1이야. y는 x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 나오게끔 플러스 3만 맞춰주면 되겠다 이거지. 2 넣었을 때 5도 실제로 나오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완성을 해버렸고,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 자체는 뭐라는 거야? a, a 플러스 3이라는 거. 아, 근데 a랑 b가 있으니 다른 좌표를 한번 잡아보자. 지금 a, a 플러스 3으로 그냥 잡아도 되겠다. 어차피 x좌표가 a니까 그대로 대입해서 a 플러스 3이 뭐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b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러니 자, 이렇게까지 왔어. 지금 이 직선 위에까지 왔고, 원의 중심 좌표를 이렇게까지 왔는데, 근데 그 원이 두 점을 또 지나버린대. 뭐야? 끝났네.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끼리 쭉쭉 똑같다 해주면은, 자, 반지름의 길이 제곱이 a제곱과 a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으로 똑같겠다. 하나. 두 번째, a-6의 완전 제곱과 플러스 a의 제곱과 똑같겠더라. 자, 그래서 요렇게 없애주면은 4-12니까 16A가 36에서 4를 빼 32 나오네. A 값은 2일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A 값이 2가 나오게 됐으면 이제 A, B, C를 구해줘야 되는데, 자, 그럼 B의 값은 뭐였어? 아까 A 플러스 3이니까 5일 수밖에 없겠고, C는 뭐야? 반지름 길이의 제곱이지? 그대로 대입을 해주게 되면 여기다 대입하자. 4랑 16 더해줘. C의 값은 20이네. 20.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27이 최종적인 정답이 될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27이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 이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준 다음에 유형 4, 5, 6, 7, 8 이렇게 쭉쭉 풀면 돼. 이렇게 쭉쭉 풀면 되니까 한번 잘 정리해보고 이제 원의 일반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해볼게. 자, 바로 이어서 원의 일반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 건데, 원의 일반형 자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 자,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꼴. 얘는 표준형 그냥 쭉 풀어낸 거야. 아니면 일반형은 공통수학2에서 좌변으로 싹 다 밀고 는 0꼴로 맞춰준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x 빼기 a의 완전 제곱과 y 빼기 b의 완전 제곱이 뭐 r제곱으로 가는 상황이다 라고 한번 일단은 써볼게. 굳이 쓸 필요는 없어. 왜 그러냐면 이거 전개해가지고 일반형은 어떤 꼴이냐, 제곱은 제곱끼리 쭉쭉 묶어놓자. 차수가 큰 순서대로 쭉쭉쭉 내림차순 정리라는 거야. 근데 내림차순 정리라는 거는 문자의 기준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근데 편의상 그냥 차수가 큰 거부터 내려가는 방향으로 쭉 정리해 줄게. 그럼 마이너스 2a의 x에 마이너스 2b의 y에 플러스 a제곱과 b제곱과 r제곱을 뺀 게 는 0꼴이 이게 뭐다? 이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겠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일반형을 보고 나서부터 바로 표준형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러면 어떤 게 적어도 필요하냐?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제곱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거든. 자, 어떻게 나와 있어? 지금 원의 중심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나올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 봐봐. 어차피 우리 원의 방정식에서는 얘랑 얘 앞에다가 무슨 개수를 붙일 수가 없게 되거든. 왜냐하면 그건 나중에 너네들이 기하를 배우게 되면 타원과 쌍곡선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여기 앞에 붙어 있거나 음수가 붙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니까, 우린 지금 공통수학 2에서 원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최고차 계수가 1로 맞춰질 수밖에 없겠다. 안 맞춰져 있으면 맞추고 시작하면 돼. 무조건 맞출 거니까. 자, 그렇게 약간 좀 삐뚤어진 원의 타원에 대해서는 엄청 나중에 기하 쪽으로 가서 배우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우린 다시 넘어와서 어차피 완전 제곱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어떨 때? 최고차 계수가 1일 때. 자, 그러면 우리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상황에서 이게 완전 제곱식이래. 자, 그럼 1차항과 상수항 간의 관계 뭐라 그랬지? 절반의 제곱 때려주면 나온다 그랬지. 자, 그러면 어차피 절반에 제곱을 때려주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야? 원의 중심의 좌표지. 그러면 절반의 제곱 할 필요도 없어, 솔직히. 왜? 절반만 때려주면 끝나는 거거든. 자,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1차항의 계수의 절반을 때려서 음수만 취해주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 요거 이해됐어? 방금 말로써 설명해서 조금 어려워 보였던 거지.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봐. 어차피 완전 제곱식으로 묶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완전 제곱식 됐을 때 는 0꼴로 가는 x의 값, y 값이 뭐냐만 빨리 생각해 주면 되고, 그냥 x, y 계수 절반 때려서 음수 취해주면 되겠다 이거지. 자, 여기까지 됐나? 자,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별게 없거든. 이거는 식의 관점에서 진짜 쉬워. 이렇게까지만 한번 해볼게. 저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멈췄어. 그냥 이 식만 나와 있어. 이런 식만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린 뭐가 필요하다? x 빼기 a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빼기 2의 완전 제곱만 필요할 거 아니야? 그치? 이거 하기 위해서는 좌변에다가 a제곱 b제곱 더해줘야 되는 거 보이지? 그런데 그러면 좌변에만 더해주면 등식의 성질이 만족하냐 이거야? 안 되지? 그러니까 우변에다가도 똑같이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겠다 이거지. 자, 이게 뭐야?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절반의 제곱을 양변에다가 더해주기만 하면 끝이 난다 이거야. 여기에 뭐 상수항이 뭐 마이너스 1 같은 거 붙어 있어. 그럼 넘긴 다음에 여기에서 1 더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냥 절반의 제곱 상수항 있으면 신경 쓰고, 그게 뭐다? 얘 자체가 반지름 제곱으로 갈 수밖에 없겠더라.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하나하나 막 이렇게 외워가지고 푸는 건 절대 안 되겠지. 그냥 식의 관점을 유연하게 계속해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이걸 전개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완전 제곱식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게 묶이고 어떤 게 나갈 수밖에 없는지, 또 마지막엔 등식의 성질 때문에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걸 더해줘야만 하니까 그때 상수항이 있을지 없을지만 쫙 비교해 주시고 문제 풀면 너무 쉽게 풀린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일반형 자체는 여기에서 끝나니까, 일반형, 표준형은 문제에 따라서 뭘 써야 되는지 약간은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긴 한데, 감을 조금씩 길러가면서 이 문제에서 뭘 써야 되겠다, 그런 것만 빠르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예제 4번, 5번 이렇게 쭉쭉 한번 풀어가 볼게. 자, 이제 유형 4번 한번 쭉 문제 풀어볼 건데, 원의 방정식 일반형 나와 있고 지금 원의 중심 자체가 b, 3이라고 나와 있네. 그때 a랑 b랑 r을 다 구해보자. 뭐 이런 느낌이야. 자, 그래서 일단 이 상황 보자마자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우리는 일반형이 나왔어도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주면서 원의 중심을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원의 중심은 뭐다? 1창의 절반의 음수 취하고, 이거야. 그냥 마이너스 4,a가 원의 중심일 수밖에 없으니 a는 3, b는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겠지.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반지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어차피 기억하기로는 얘 절반의 제곱해서 상수한 길이 우변으로 싹 다 넘긴다 그랬어.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 반지름의 제곱은 굳이 이거 식을 다 구구절절 쓸 필요 없고, 자, 이 상황에서 8의 절반의 제곱 16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절반의 제곱 a의 제곱, 즉 9가 나올 거야. 9, 그 다음에 상수항 넘겨주는 순간 끝이 날 거라고. 이게 몇이야? 27 나오겠다. 27. 그래서 반지름 길이의 제곱이 27이니 그래서 반지름은 3, 루트 3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자, 이렇게 해주면 끝이다. 굳이 일반형에서 표준형으로 바꾸면서 작성할 필요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빨리빨리 원하는 게 뭐인지 빠르게 체크해주면 되겠다 이거지.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원이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자. 자, 원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표준형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작성해 봤을 때 R제곱만 이렇게 우변에 남을 수밖에 없거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저번에? 이 상황에서 반지름 길이 제곱 자체는 애초에 길이의 제곱이니 양수로 정의될 수밖에 없어야 한다. 그러니 여기에서 표준형 자체에서도 우리는 상수항만 싹 넘기는 게 무조건 반지름 길이 제곱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자, 절반의 제곱 K의 제곱과 4를 더해줘. 그거에서 얘를 우변으로 싹 다 넘겨주게 되면 마이너스 2K의 제곱 플러스 3K가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싹 다 또 다시 넘겨주면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는 0보다 작다라는 2차 부등식 설정이 될 것이고, 이거 풀어주게 되면 몇보다 크고 몇보다 작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K값이 4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야 되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2차 부등식 이렇게 잘 풀어주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겠다. 같으면 안 되지. 같으면은 항상 점이 된다 그랬으니까 자, 하면 안 되겠고. 141번. 자, 원의 중심의 좌표가 3,b다. 그러면 이거 보자마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원의 중심으로 나와야 되거든. 자, 그러면 a의 값은 몇이야? a는 마이너스 3,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a 값과 b 값 구했어. 반지름까지 구하래. 반지름. 자, 그러면 자, 절반의 제곱 a제곱 2 a제곱 플러스 1에다가 2를 더해. 그러면 a제곱 플러스 3이니까 a제곱 3, 마이너스 3이었지? a는 마이너스 3이니까 a제곱은 9가 되겠고, 9에다가 3을 더해주면 r의 제곱은 12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구하는 거. 반지름의 곱이네. 곱. a, b, r을 곱한 거니까 자, 2루트 3 이렇게 나오네. 자, 그래서 3개 싹 다 곱해주면 6루트 3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다. 자, 이렇게 해주면 141번까지 끝이 났어. 자, 142번. 자, 이때도 똑같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 돼야 된다. 아까 뭐였어? 반지름이 0보다 커야 된다. 반지름 길이의 제곱이. 자, 그래서 여기서 반지름 빠르게 구해볼게. 절반의 제곱 빠르게 해줘. 9 플러스 K의 제곱에서 자, 여기 있는 것들 그대로 빼주게 되면은 이게 어때야 된다? 0보다 커야 한다. 그러니까 K 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은 0보다 커야 하고, 자, 이럴 때 어떻게 하기로 했지? 일단 인수분 해봐. K 빼기 3과 K 플러스 2가 0보다 커야 해. 그러면 큰 거보다는 커야 하고, 혹은 작은 거보다 작아야 된다. 자, 이렇게 써주면 이제 2차 부등식 끝나는 거고, 작았을 때는 그냥 사이값에 이렇게 끼인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142번까지 이렇게 끝났고, 143, 144번 한번 유형 이어서 그대로 풀어볼게. 자, 143, 144번 빨리 봐볼게. 자, 도형의 넓이가 10파이가 돼야 된다. 원의 넓이가 10파이가 돼야 되니까 r제곱 파이가 10으로 가고, 즉 r제곱이 10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이해해야 돼. 그래서 표준형에서 빨리 r제곱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지? 절반의 제곱 상수항 넘겨주자. 자, 그래서 a제곱 16a의 제곱. 그러면 17a의 제곱에서 a를 빼줘야 되겠지? 즉 16a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8a 플러스 2가 되겠다 이거지. 자, 그럼 이거 쭉 넘겨주게 되면은 8로 나눌 수 있네. 2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자, 이때 a 값은 몇일 수밖에 없냐? 이거 인수분해 해주면은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1밖에 안 나올 거거든. 그런데 애초에 양수만 구하라고 했으니 그래서 a 값은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다 이거지. 자, 이렇게 해주면 143번까지 끝났고, 144번.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의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 자, 그러면 제곱해봐, 제곱해주게 되면 뭐야? r제곱은 18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하겠지. 자, 그러면 r제곱 한번 써봐. r제곱은 절반의 제곱, k제곱 플러스 1. 그럼 k제곱 플러스 1에서 빼줘.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11k에다가 1 더하고 5 더해주면 6이 18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한다 나오고, 넘겨주게 되면은 2k 제곱 마이너스 11k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다.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줘? 인수분해 해주게 되면 1과 2와 마이너스 3,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해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K 값이
4보단 작거나 같겠지? 그지? 이거 괜찮나? 그래서 k 값은 정수 k만 구하라고 했으니 정수 k는 2랑 3이랑 4밖에 안 나오겠고 거기에서 뭘 하자? k 값의 합을 구하자 정수에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9가 정답이 될 거야. 자, 이렇게 해주면 144번까지 끝이 났고 그 다음 유형 5번 한번 봐볼게. 자,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145, 146번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으로 쭉 풀어서 하는 경우가 훨씬 더 편하거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 원이 0,0을 지나버린데 그러면 우리 일반형으로 쭉 작성했을 때 적어도 아는 건 뭐야? 이 창의 식 자체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올 수밖에 없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1창을 라지 ax 또 y의 1창을 라지 by라고 잡아보자. 그런데 0,0을 대입했을 때 만족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 상태로 끝이라는 거거든. 그지? 요거 이해되나? 그래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와 2,4를 쭉 대입해서 라지 a, 라지 b에 연립해주면 끝이 나겠다 이거야. 자,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줘볼게. 40-6a 플러스 마이너스 2b는 0인 거 하나. 자, 두 번째 20 플러스 2a 플러스 4b가 0인 거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쭉 연립을 해주면 돼. 연립을 해주게 되면 a의 값이 몇이 나올 거냐? 아마도 마이너스 10 나올 거거든. 플러스 10. 그럼 b의 값은 몇이 나올 거냐? b의 값은 10이 나올 거야. 10. 이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10.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올 수밖에 없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0 y는 0으로 올 수밖에 없겠구나. 자, 이렇게 작성해주면 이제 일반형에 대한 원의 방정식 작성해준 거야. 오케이? 연립 잘 해줘봐. 자, 146번도 똑같이 이것도 어떻게 하면 돼? 0,0 보자마자 우리는 일반형으로 작성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고 플러스 ax 플러스 by는 0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까지 왔어. 그러면 이제 똑같이 대입해주면 끝날 것 같은데 자, 훨씬 더 편하네. 0, 마이너스 12를 지난데 그러면 y에다가만 마이너스 12, 144에서 마이너스 12b를 빼면 0이니까 b의 값은 12일 수밖에 없겠구나가 이제 눈에 보이고 자, 그래서 6, 마이너스 12를 대입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2 넣으면 여기 싹 사라졌었지? 아까? 그러면 36에서 6a 더하니까 0 된다. a는 마이너스 6이랑 똑같이 확인이 됐을 거야. 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b는 12. 즉 원의 방정식 자체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y가 0으로 올 수밖에 없겠다 이거지. 자, 146번 끝. 이렇게 해주면 돼. 여기 유형 자체가 조금 계산량이 좀 많으니까 잘 주의해서 풀어주고 자, 147번 4점을 지난다. 4점을 지나는 건 뭐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일반형 놓고 이 3점 쫙쫙쫙 대입해서 연립해도 되긴 되거든.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럴 때는 그냥 원의 중심 자체를 a, b로 잡고 3점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해서 a랑 b 연립해주면 끝이야. 조금 많이 복잡할 거야. 자,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8의 완전 제곱 이게 a 플러스 6의 완전 제곱 플러스 b의 완전 제곱 이게 또 a 마이너스 6의 완전 제곱 플러스 b 플러스 4의 완전 제곱이랑 똑같아야 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 첫 번째랑 세 번째, 뭐 두 번째랑 세 번째 하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연립을 쭉쭉 해주게 되면은 뭐 식이 어떻게 나오냐?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봐봐. 자, 미리 계산해놨어. 3a 플러스 4b가 마이너스 7 되는 식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 식은 a 마이너스 2b가 마이너스 1 되는 식 이렇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랑 맞는지 아닌지 꼭 확인해봐.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세 번째까지 이렇게 연립해 준 거니까 자, 그래서 a랑 b가 각각 몇이 나오냐면 연립을 해주면 a는 1, b는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여기까지 계산량이 좀 많아. 잘 해줘봐. 자, 그래서 이거 실제로 대입해가지고 우리 뭘 구한 거야? 아래 제곱이 싹 다 똑같다 이렇게 한 거니까 아래 제곱이 지금 몇이야? 50이다. 그러니까 자, 반지름의 길이 자체는 5루트 2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고 그럼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게 원의 중심의 좌표가 1,1인 것까지 확인했어. 이제 k,2 자, 얘랑 해가지고 이제 반지름의 제곱이 50 된다. 자, 그럼 50이라는 숫자는 자, k 빼기 1의 완전 제곱과 1 더해준 거니까 양수 구하래? k 값을 모두 구하래. 그래서 얘가 7 또는 마이너스 7 되는 k 값인 k는 8 혹은 마이너스 6이 이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온다라는 거 꼭 명심해 주시고, 자, 148번 한번 가볼게. 세 개의 직선이 있어. 세 개의 직선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자. 반지름 구하면 끝이야, 반지름. 자, 근데 반지름으로부터 세 직선의 교점까지 거리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 이해되나 혹시? 세 교점으로 이루어진 게 어차피 삼각형 외심에 외접원 안에 들어있는 그 삼각형일 수밖에 없으니 얘랑 교점, 얘랑 교점, 얘랑 교점 구해가지고 그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다. 뭐가? 원의 중심이, 즉 외심이 그렇게 똑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 풀어볼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연립해주면 1,9 이렇게 나오겠지 뭐. 잠깐만. 마이너스 1, 자, 그래,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0, 마이너스 4 나올 거야. 마지막 세 번째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겠다. 자, 그러면 우리는 원의 중심 A, B로부터 이 세 점까지의 거리가 각각 똑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연립해 줄 거거든. 자, 누가 봐도 계산량 많으니 그냥 빨리 묵묵하게 해주면 되겠다. 자, 식부터 일단 써줄게. A 플러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 4의 완전제곱, 이거랑 A 플러스 1의 완전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3의 완전제곱. 자, 이거 쭉쭉 연립해주면 돼. 연립해줘서 그래서 뭐가 나오냐. 자, 이거는 빨리 할게. 자, A는 3, B는 0 나왔을 거야. 실제로 계산해보면 돼. 엄청 길어. 조금 많이 복잡하고 짜증날 거니까 그것만 잘 견디면은 여기는 솔직히 어려운 건 아닌데 많이 귀찮아. 그지? 귀찮으니까 귀찮은 것만 잘 견뎌내면은 끝나. 자, 원의 중심 좌표는 뭐야? 그래서 원의 중심은 3,0이란 것까지 확인이 됐을 거야. 자, 그럼 3,0까지 왔어. 뭘 구하자?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자. 자, 그럼 얘는 뭐야? 아래 제곱이니까 그대로 마음에 드는데 대입을 해주게 되면, 자,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 25가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고, 외접원 넓이 자체는 R제곱 파이니까 25 파이라고 붙여주면 이제 문제 정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은 25파이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다. 자, 유형 5번까지 끝이 났어. 여기 유형 5번이 진짜 좀 많이 계산량이 많으니까 잘 해보고, 자, 예제 6번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지을 거니까 한번 쭉 다시 풀어봐. 자, 유형 6번 마무리 빠르게 해보자. X축 또는 Y축에 접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대. 자, 이런 상황 자체는 한 번쯤은 쭉 정리해보는 게 필요한데, 잘 생각해봐. 일반적으로 그냥 좌표표면 아무렇게나 쫙 빨리 그려봐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X축에 접하는 원이 있대. 그러면 이런 느낌으로 하나 그려줄 수 있는 거 보이지? 그러니까 여기 원의 중심의 좌표가 한번 A, B라고 잡아봤을 때 원의 반지름 자체는 뭘로 갈 수밖에 없어? 꼭 지금 이 원의 중심 좌표에 Y좌표로 올 수밖에 없겠구나. 자, 그래서 봐봐. X축에 접해. 그러면 원의 중심의 무슨 좌표가? 원의 중심의 Y좌표가 뭘로 갈 수밖에 없다? 반지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고, 자, 그러면 두 번째 Y축에 접하는 상황. Y축에 접하는 상황 자체를 이렇게 한번 그려봐. 대충 이렇게 그려봐. 그때 똑같이 이때 반지름 길이 자체는 이때는 원의 중심의 무슨 좌표? X좌표가 반지름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사실 조금만 더 하면은 절대값 붙이면 사실 끝이야. 그치? 어차피 길이를 정의할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면 일단 X축과 Y축에 접하는 유형 정리 자체는 이렇게 끝이야. X축에 접하면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냥 반대로 생각했을 때 반대좌표 절대값이어서 바로 반지름 간다 생각해주면 돼. 자, 그런데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어. 또 하나가. 자, 어떨 때? 동시에 접할 때. 자, 그러면 동시에 접할 때는 대부분 어떤 상황이 많이 연출이 되냐면 중심에 만약에 고정이 돼 있어. 고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미리. 자, 이렇게. 두 점을 X축과 Y축에서 동시에 접한다.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중심을 쫙 잡아봤을 때 이때 원의 X좌표, Y좌표가 각각 어떤 걸 볼 수 있어? 같은 걸 볼 수 있어. 그 말인 즉슨 A, A라는 게 무조건적으로 원의 중심일 수밖에 없겠다. 자, 이게 무슨 뜻이야?
x좌표와 y좌표의 절대값이 똑같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든지 여기에 존재하든지 x의 값의 아니, 원의 중심에 절대값의 좌표가 똑같을 수밖에 없겠고 절대값의 값이 자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는 뭐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뭐야 a,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이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X축과 Y축에서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사실은 이 원이 여기를 한번 지난다고 생각해 볼게. 대략적으로 이 점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자체는 사실 이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조금 더 엄청 큰 원 이런 식으로 하나가 또 존재를 할 수가 있겠더라라는 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자 이게 뭐야? 동시에 접한다. 그러면 뭐다? 원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개 생긴다. 아, 두 개가 생기겠구나. 이런 걸 항상 머릿속에 인지를 하고 그래서 모두 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아, 당연히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할 때 그 지나는 점이 원이 당연히 아니지. 원의 중심이 자, 그 지나는 점이 한 점 나와 있을 때 당연히 두 개가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가 머릿속에 이제 들어와야 되겠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두 개가 생긴다라고 하니까 반지름 길이 자체도 두 개가 생기고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걸로 연결시킬 수밖에 없냐면 2차 방정식 푸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 하나의 식에 대해서 두 개가 동시에 나온 건 사실 우리가 2차 방정식 푸는 거 말고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한번 이제 쭉 2차 방정식 푼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 볼게. 자, 첫 번째 149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원의 중심이 똑같다. 자, 그러면 1,2를 지나는 원이 되겠고 근데 중심이 일치하고 y축에 접한다. 그 말인 즉슨 반지름 값 자체가 바로 x좌표인 1로 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보여야 돼. 원의 방정식 구하래. 끝이네. 그러면 x 빼기 1의 완전 제곱, y 빼기 2의 완전 제곱에 이게 1의 제곱으로 와야 되겠다. 제곱은 생략할게. 우리는 어차피 1이니까. 자, 끝이야.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중심이 여기 위에 있다. 아, 조금 특이하네.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면은 쌤이었으면 이렇게 잡았을 것 같아. 2a, 마이너스 a로 잡고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 그럼 중심이 쩌라고 x축에 접한다. 자, 보자마자 반지름의 길이가 a로 올 수밖에 없겠구나. 왜? 절대값 씌워야 되니까 사실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잡아봐. 어차피 뭐 할 거야? 제곱 때릴 거야. 제곱 때릴 거니까. 자, 그럼 그대로 한번 제곱을 해주면 반지름 길이의 제곱은 즉 a의 제곱이 될 것이고 그게 뭐야? 이 점과 이 점을 쭉쭉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주면 돼. 그치?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 점을 지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반지름 제곱일 수밖에 없겠다. 제곱 때려준 게. 자, 그래서 2a 플러스 3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이 나겠고 자, 뭘 구하재? 원의 방정식 모두 구하재. 자, 이거 풀어주게 되면 a 값이 뭐랑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a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올 거거든. 잘 풀어봐. 자, 그러면 이제 두 개 나오니까 자, 첫 번째 반지름은 반지름 자체는 1 반지름 제곱을 구하자 그냥 1 또는 4분의 25라는 게 이렇게 캐치가 되겠다. 그치? 그럼 이제 쭉 해주자.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1 지나겠다. 자, 그러니까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빼기 1의 완전 제곱이 반지름 제곱 1로 갈 수밖에 없겠고, 그지? 자, 그럼 두 번째 마이너스 5다. 자, a가 마이너스 2분의 5일 때 마이너스 5,2분의 5를 원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원의 방정식 한번 구해볼 건데 자, 이것 또는 x 플러스 5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빼기 2분의 5의 완전 제곱이 반지름 제곱인 4분의 25로 가겠다. 이렇게 나오네. 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총 정답은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될 거야.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자, 그 다음 150번. 자, 이 원과 중심이 똑같아. 일치한다. 자, 1,-4를 지나고 x축에 접한다 보자마자 y의 좌표가 무조건 반지름 갈 수밖에 없네. 반지름은 4다. 자, 그래서 이제 원의 방정식 풀어주지. 구하지. 끝났네. x 빼기 1의 완전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완전 제곱.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지 16으로 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끝내줄 수 있겠다. 150번 끝이야. 자, 151번 쭉쭉 빨리 가볼게. 저 직선 위에 있다. 자,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3a 넣고 y에다가 a 넣어. 마이너스 3a, a 지나고 혹은 3a, 마이너스 a 지난다.
그럼 이건 마이너스 a로 가자. 자, 그때 이 3, 마이너스 4를 지나는 원이 y축에 접한다. y축이. 자, 지금 중심이 여기 위에 있으니까 y축에 접하니까 반지름 자체가 뭐야? 그냥 제곱 때릴게. 9a의 제곱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지? 그게 얘랑 얘 사이의 거리의 제곱과 똑같을 수밖에 없겠다. 쭉 작성해주게 되면 3a 빼기 3의 완전 제곱 플러스 a 빼기 4의 완전 제곱일 수밖에 없겠으니 자, 이거 쭉 풀어주게 되면 뭐가 나오냐? a 제곱 마이너스 26 a 플러스 25는 0으로 나오니까 a 값은 1 또는 25가 나오겠다 이거지. 자, 그래서 반지름 길이 모두 구하자.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왜? 반지름 길이는 3a였으니까 그래서 3배 때려준 3 또는 75가 정답이 되겠구나. 마지막까지 이런 거 잘 주의해줘야 돼. 자, 그래서 151번까지 끝났고 152, 153번 끝내고 이번 이제 강의는 마무리 지을 거야. 자, 마지막 두 문제. 152번 같은 경우에는 원에 이렇게 나와 있어. 근데 이 원이 이 점을 지난다. 자, 그리고 x축에 접하더라. 그러면 먼저 이 상황에서 먼저 구하고 싶은 건 당연히 뭐여야 돼? 원의 중심에 접혀야 돼. 그럼 원의 중심 절반 음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지? 그리고 아래 제곱까지 우린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 절반의 제곱 양변에 더해주자. 그럼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문자끼리 묶자. 먼저 문자끼리 묶고 난 다음에 상수항해줄게.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의 좌표가 요거고 x축에 접한다. 그러면 보자마자 반지름은 y좌표 절대값이온 1 나와야 될 거야. 자, 그럼 얘가 지금 몇이란 거야? 1이라네. 그러면 a제곱과 b가 똑같다라는 소리가 되겠고, 그러면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똑같이 1 나와야 되겠지? 그럼 거리의 제곱 미리 때려서 해줄게. a 플러스 a 마이너스 3 a-3의 완전 제곱 플러스 1, 2 뭐가 돼야 된다? 1로 가야 된다. 그래서 a 값이 사실은 하나밖에 이렇게 정해지지 않겠구나. 그래서 b의 값은 자연스럽게 9가 나오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한 건 뭐야? a랑 b를 더해준 a 플러스 b는 정답이 12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다. 자, 이렇게 해주면 152번도 끝이 나고 마지막 문제. 자, 153번은 점 2, 마이너스 1을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자, 이거 보자마자 너무 헐레벌떡. 중심의 좌표, x의 좌표와 y 좌표가 똑같아야 된다. 그래서 a로 자꾸 문제를 풀면 절대 안 돼. 항상 어느 사분면에 위치하는지를 봐줘야 돼, 이럴 때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잡아봤을 때 2, 마이너스 1은 대략적으로 이쯤에 위치할 것이고 그러면 동시에 접한다는 게 이런 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엄청 크게 하나 이렇게 또 존재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는 a가 아닌 y좌표가 마이너스로 찍힌 a, 마이너스 a 쪽으로 당연하게 와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얘를 지나야 된다. 그러면 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반지름 길이 제곱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반지름이 일단 애초에 a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반지름의 길이 제곱, 반지름 제곱 a제곱은 이 점과 이 점 거리 한번 빠르게 해볼게. a-2의 완전 제곱과 a-1의 완전 제곱.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우린 뭘 구하는 거야? 애초에 두 원의 반지름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거야, 합을.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것씩 싹 정리해주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a제곱에 마이너스 6a에 플러스 5는 0 나올 건데 뭐 1이랑 5가 보여서 바로 6해도 좋지만 이런 상황에서만큼은 그냥 빨리 근과 계수 이용해서 a 값의 합은 최고차분의 1창 음수 취하자. 그래서 정답이 바로 6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자라는 거야, 쌤 입장은.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합이 보인다 혹은 곱이 보인다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훨씬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겠다라는 거 항상 기억해주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상황에 따라서 꼭 해줘야 돼. 그래서 1이랑 5 구해서 하는 거는 뭐 진짜로 구하라라고 할 때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마무리해주면 153번까지 끝이 나겠고 그 다음 유형 7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 이어서 쭉 한번 해볼게.